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중국 측과 교류하면서 한중 관계를 조망하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김은교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모시고 오늘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에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 건데요. 오늘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 기존의 한국이 이야기했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한중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훨씬 전향적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계속 같이 공조해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상당히 서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에서 서로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대단히 불편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 눈을 좀 사로잡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명의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며 이 문제를 걱정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진심이 시진핑 주석에게 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불편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상당히 사드에 대해서 강한 그 반대 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인 그 회담에서 그 문제를 밝혔다는 것은 배려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지금 한중 간의 지나친 갈등과 파국 국면으로 가는 건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여러 측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 이렇게 준비한 게 신화통신을 통해서 오늘 회담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데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중국은 미국이 한국 지역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한국의 입장은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그래도 배려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거지 한국에 반대하는 건 조금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또 주려고 했다. 이런 분석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사드 문제를 그 한국과 북한의 문제 혹은 한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미중 전략 경쟁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미국이 아태 재규정 정책의 그 어떤 일환으로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미중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정말 반대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미국은 이미 그 2002년부터 그 반탄도미사일 조약 체계를 탈퇴하면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겨냥해서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그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ABM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그 지금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해하고 있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협력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 지역 동맹에 이제 가입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드를 하나의 계기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떤 삼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바로 요긴하게 쓰이는 게 사드일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드 배치 입장을 이제 바꾸지는 못할 텐데 중국의 압박과 압력 이거 어떻게 이제 표출될 걸로 중국 측 인사들 제가 알기로는 김수영께서는 한 달에도 한 서너 번도 베이징 또 상해를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은 tit for tat라는 전략입니다. T4tet. 네. 예,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네. 상응하는 정도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상대방이 올리면 같이 그 상황에서 올리고 네. 상대방이 그걸 완화시키면 같이 완화시키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렇지만 내가 당신과 타협하길 원하고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그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직 카드를 충분히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드가 아직도 카드를 충분히 꺼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제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낙관론도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미 그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 네. 아직까지 한국이 사드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그 배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아직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아직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단순히 경제 문화 차원뿐만 아니고 네. 영토 영해 그리고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아마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 소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의해서 예. 서로 간의 그 안보 이익들을 상호 그 이해하면서 네. 절충점을 찾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은 사드의 한반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원래 목적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그리고 시설 그다음 우리 이 그렇죠. 군시설들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에 합당하게 레이더도 제한하고 그 용도 변경을 할 때 중국은 결국은 그 용도 변경하고 수를 더 많이 늘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내적으로 일단 걸르는 장치를 함으로써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필요도 네. 가져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이해 또 같이 사실은 상응해주는 예. 그런 이제 절충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점.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너무 대국답지 않게 이번에도 김 소장이 하나 기고를 해달라 그래놓고서는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게재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중국이 너무 좀 큰 나라답지 않다. 이건 이런 비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앞에 기고하신 두 분에 대한 이제 국내의 여론이 너무 악화됐었고 그래서 예. 중국 쪽도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그 논지가 한중이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거나 파국으로 가는 것은 두 나라 결코 이롭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견지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드 국면의 압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중국 예. 쪽도 좀 부담되었던 것이 그래서 중국이 아닌가 게재를 거부했던 거군요. 하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